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에 변기를 내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물처럼 깨끗한데 또 어떤 날은 거품이 수북하게 쌓여 있죠. 그리고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는 날도 있고 한참을 기다려도 그대로 남아있는 날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전날 먹은 음식 때문인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품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콩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정혜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 속 거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내 콩팥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복잡한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실 때 딱 1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품이 보일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작은 습관만 바꿔도 콩팥 기능을 회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거품을 그냥 무시하고 넘기다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진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거나 아침에 소변 거품을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영호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마다 거품이 보였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낮에도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몸이 좀 안 좋은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거품이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달째 계속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함은 더 심해지고 다리도 자주 붓고 밤에는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셔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김영호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건 아침 10분 거품 테스트였습니다. 아침에 첫 소변을 보신 뒤에 절대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려서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상태를 간단하게 메모장에 기록하도록 권했습니다. 거품이 많은 날, 적은 날, 금방 사라지는 날을 구분해서 적는 거예요. 동시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매끼 드시던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기,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기,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시기 같은 것들이었죠. 김영호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부종도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낮에 피곤함을 덜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아침 거품을 확인하고 국물을 줄이고 저녁 물 섭취를 조절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김영호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소변 거품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세요. 한두 번이야 별일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아침 첫 소변의 거품이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변 속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한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단백뇨는 콩팥 손상의 가장 초기 경고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영호 님도 처음에는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냥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물살이 새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던 거죠. 하지만 그 거품이 계속 반복되고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비로소 심각성을 느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첫 소변은 반드시 10분 뒤에 다시 확인하고 그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날짜와 함께 거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가끔 소변 줄기가 세게 나가거나 변기 세정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거품이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거품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국물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국물을 좋아하시잖아요. 아침에 된장찌개, 점심에 국밥, 저녁에 김치찌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국물 속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콩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느라 계속 혹사당하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순자 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 끼니마다 국을 드셨어요.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신다고 하실 정도로 국물을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심하게 붓고 얼굴도 아침에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건 국물을 절반만 드시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도록 했더니 한 달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국물은 절반만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갑자기 완전히 끊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혹시 오늘 점심에 국물 다 드셨나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 과다 섭취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정말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있죠.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즉석식품들. 간편하고 맛도 좋으니까 자주 찾게 되는데 이런 식품들 속에는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보존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데 문제는 이게 콩팥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가공식품 속 인산염 과다 섭취는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하면 투석까지 이어질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이정호님은 거의 매일 아침 소시지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습관처럼 드신 거죠. 그런데 정기 검사에서 혈액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식단을 점검해 봤더니 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보실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산염,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보고 가급적 피하시라고요. 가공식품은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평소에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가공식품이 얼마나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노인학회 연구에서 콩팥 기능이 약한 고령자는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콩팥 기능 악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미자님은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셨어요. TV에서 단백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시작하신 건데 몇 달 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정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가 적당한 거죠. 그리고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생선,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 방식의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체중에 맞게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조금씩 마시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체중에 30ml를 곱한 양을 하루 권장량으로 제시했습니다.
60kg이라면 1800ml, 그러니까 1.8리터 정도가 적당한 거죠. 박재호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셨어요.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오히려 다리와 얼굴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콩팥이 한꺼번에 들어온 물을 처리하느라 힘들어한 거예요. 제가 하루 총량을 체중에 맞게 계산해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나눠서 조금씩 마시도록 권했더니 부종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물 섭취에 더 신중해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오늘 하루 마신 물의 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더 풍성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실천법은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수박 드실 때 빨간 속만 드시고 하얀 부분은 다 버리시죠. 그런데 그 하얀 속살에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수박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체리 몇 알과 함께 믹서에 갈아 한 잔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도 괜찮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혹시 수박 껍질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사과 껍질을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까봐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껍질에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콩팥이 깨끗한 혈액을 받으려면 혈관이 건강해야 하거든요. 물론 농약 걱정은 하셔야 하니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해서 세척하신 뒤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껍질째 씻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과 껍질을 버리시나요? 드시나요? 세 번째는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요로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콩팥까지 번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분들은 요로 감염에 취약하니까 평소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시중에 파는 크랜베리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100% 원액을 구해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 한 잔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크랜베리 주스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잠자기 전에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발목을 천천히 당겼다, 밀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과 콩팥 쪽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리에 고인 수분이 제대로 순환되면 밤에 소변량이 줄어들거든요. 다만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몸의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단순히 마음만 편하게 먹으라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내 몸이 잘 버텨줬네, 고마워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변화라도 실천했다면 저녁에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이런 작은 감사와 칭찬이 쌓이면 습관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나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해보셨나요? 6번째는 저염 식단 유지입니다. 앞서 국물 얘기를 했지만 국물 외에도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반찬에도 염분이 많습니다. 이런 짠 반찬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죠. 7번째는 규칙적인 혈압 체크입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거든요. 집에서 간단한 혈압계로 아침 저녁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 수치를 기록해 두면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8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단 하나를 함께 약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아침 소변 거품을 통해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콩팥을 위협하는 5가지 요소도 짚어봤습니다. 국물 위주의 식습관, 가공식품 과다 섭취, 과도한 단백질 섭취, 잘못된 수분 섭취 방식, 그리고 거품을 무시하는 습관까지요. 이런 것들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다리와 얼굴이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빈혈이 생기고 결국 투석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고 음식도 극도로 제한되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배운 습관들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푹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얼굴과 다리 부종도 빠지면서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죠. 혈압도 안정되고 피곤함도 덜 느껴집니다. 검사를 받아도 수치가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뭘까요?
바로 아침 소변 10분 테스트입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 가시면 소변을 보신 뒤에 절대 바로 물을 내리지 마세요. 10분을 기다렸다가 거품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를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에 간단하게 적어 두세요. 거품이 많은지 적은지, 금방 사라졌는지 남아있는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반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호 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콩팥뿐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까지 함께 지켜내는 식단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계절별로 추천하는 메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콩팥도 편해지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다짐을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부터 실천하실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요. 감사합니다.